베일에 쌓여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500나한상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전혀 딴 판의 나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낯설었고 정말 나한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당시엔 했었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한상은 저도 처음 본다. 이 새로운 그런 나한상들이 출현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 오래전부터 이곳은 무덤치 절터라는 으스스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한상이 발견된 이곳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들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와라든가 도자기들을 여기다 폐기를 하면서 다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봤으면 아마 많은 유물들이 아마 땅속 현재도 묻혀 있을 겁니다. 2001년 당시 발굴된 유물은 나한상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나한상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깨진 기와 조각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선명한 흔적. 창명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문헌별로 서쪽과 남쪽의 방향성이 다르고 서쪽 30리, 서쪽 3리 거리가 다른 예가 많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았을 때 특히 1699년에서 172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동해비고에서 창녕사가 표기되어져 있고 수많은 문헌들을 뒤지고 뒤진 끝에 강원도 영월에 창녕사라는 절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영월에 몇 개의 사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창녕사가 유독히 크게 묘사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에서도 금당 2개하고 요사체 하나 그리고 탑 1개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작은 사찰의 규모라고 생각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창녕사터가 기우제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500나한의 신앙 중에 기우제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기우제가 500나한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영월의 부사가 보통 기우제를 주재했던 그런 장소로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찰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역할을 한 사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나한상만 300여 점. 그 숫자를 보건대 창녕사에는 본디 500개의 나한상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2개의 건물 중 나한상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 1호 건물지 중앙 쪽에서 주로 넘어진 상태로 출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 그러니까 우물마루 형태의 그것들이 타다가 남았고, 그다음에 그 마루 위에 나한상들이 이렇게 엎어진 걸로 봐서는 법당지가 바로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의 면적이 9평밖에 되지 않고 그 9평에 지나지 않는 작은 법당에 500난을 모시고 거기에 삼전부를 중앙에 모시고 가운데 공간을 예불의 공간을 만든다면은 아마도 500난이 들어가기가 봉안하기가 면적이 좁았을 거예요. 500나한상을 모신 곳으로 추정하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곳에 500나한을 모두 진열하려면
디귿자 형태의 불단을 만들어 적어도 7층 이상 쌓아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발굴 당시 나한상의 모습은 성치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그 나한상들이 화재를 열을 받았었어요. 뜨거운 열을 받아서 붉은 색을 띠었었고 화재에 의해서 폐기된 건데 이 화재가 과연 실화냐 방화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표면의 풍화가 일반적인 화강암하고는 아주 다르게 극심하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인위적 훼손을 가한 다음에 매몰 시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깨지고 불에 탄 흔적들. 창녕사의 500나한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목이 부러진 단면은 센 충격을 받은 듯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화염에 휩싸인 흔적 또한 선명합니다. 어떤 충격을 크게 가하면 상부 쪽에만 충격이 가게 되면 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잘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창녕사가 화재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2, 3차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나한상의 목 부위가 이제 부서졌다. 하지만 그 돌 재질로 봤을 때 저렇게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풍화를 많이 받은 암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암석이 그 두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부러져 나가고 뭐 이렇게 어디가 깨지고 하는 것 정도 되면 이거는 꽤 큰 충격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게 됐고 조사를 해보게 돼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한 현장을 가보게 됐어요. 전국을 수소문한 결과 창녕사 나한상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998년 제주도에 있는 사찰. 쇠망치를 든 개신교 신자가 이곳에 난입해 무참히 불상을 훼손합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불상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목이 부러졌고 절단면 역시 창녕사의 나한상과 유사했습니다. 인위적인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에서 파손되었다면 절단면은 지금보다 더 매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재질의 화강암으로 모형을 만든 뒤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여러 점의 나한을 여러 지점을 타격을 해서 어떻게 부서지는가 이런 점을 관찰했는데 어느 지점을 때리던 간에 대체로 목이 부러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의 회불 실험하고 영월 창녕사의 나한의 파손 양상하고 굉장히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목 부분의 파손 그리고 더해서 어떤 열에 의한 손상과 급속한 풍화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는 것은 자연적인 훼손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회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는 일부러 불상을 훼손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나한상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 건물지 그 안에서만 출토됐기 때문에 저는 방화일 가능성이 많다. 실화였으면 어느 정도 꺼내놨을 텐데 실화가 아니고 방화일 가능성도 있고 나한상들이 불에 의해서 거의 다 파괴되고 또 목 쪽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거의 목적이 이제 분리되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의도적인 폐기보다는 화재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을 내리쳤든 화재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졌든 창녕사가 불에 타 소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누가, 왜 질렀을까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한상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창녕사 나한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 전통을 잇고 있어요. 이 보살의 경우도 고려 초보살상과 비교되어서 12세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안 만듭니다. 창녕사 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숭령중보입니다. 고려시대 그 송나라의 동전인데 우리나라 1100년 고시계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나한상이 나온 창녕사는 고려 중기 이전에는 창건된 사찰이다. 폐사 시기는 대체적으로 임난 이후에 폐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녕사가 존재했던 고려와 조선, 그중 나한상이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 고려시대 나한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이제 양감이 풍부하거나 신체의 각 부분의 표현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또 세밀한 표현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얼굴이 좀 더 엄숙하고 종교상으로서의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선시대 그 나한상 같은 경우에 그거에 비한다면 좀 평면적이거나 다채로운 그런 섬세한 그런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표정이 훨씬 개성적이고 밝고 또 편안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또 조선시대 나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한상은 고려에 비해 표현이 단순합니다. 대신 개성 넘치는 얼굴이 도드라지죠. 신체 중에 얼굴이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깨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거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통 이제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은 궤체화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처럼만 표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얼굴, 손 이 부분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죠. 창녕사 500나한의 제작 시기를 조선으로 보는 견해는 개성 있는 얼굴과 다양한 표정 때문입니다. 다른 신체에 비해 얼굴이 부각된 점도 조선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그런 그 익살스러운 그런 그 서민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그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친근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점이 있지만 그 전에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엄숙한 모습을 하고 있죠. 모든 불상들이. 토는신라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근엄한 자세로 그런 모습이 조선시대에 오면은 새롭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봐야죠. 본전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전불의 모습이 조선시대 불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이 퉁퉁하고 얼굴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원만구족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본전불의 그 상호를 봐서는 고려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창녕사 터에서는 여러 점의 불상과 보살상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어쩌면 나한상보다 불상과 보살상에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녕사 나한상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가슴에 안에 입은 그 네일을 묶은 띠매듭과 또 이렇게 그 가슴 부분이 굉장히 그
양감이 있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 1301년 그 문경의 대승사 아미타불상하고 굉장히 그 양감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 네일을 묶은 띠매듭 형식도 비슷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10세기나 11세기로 추정되는 그 신복사, 평택에 있는 신복사 비로자나 불상하고 그 띠매듭 묶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강원도에서 그 매지리 보살상이나 신선한 보살상도 그런 어떤 그 고려 초 보살상의 그런 특이한 옷차림을 입고 있어서 이 보살의 경우도 고려 초 보살상과 비교되어서 12세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 나한상은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 비해 신체의 표현이 세밀하고 친근한 얼굴보다 해탈한 수행자, 깨달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한상. 보시면 두건을 사용하여 이제 머리 장식을 한 상태고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미간을 찌푸려서 웃는 모습을 한껏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나 코, 턱 부분에 굉장히 양감 표현이 잘 두드러지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몸의 모습을 충분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나한상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창녕사의 오백나한은 고려와 조선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는 엄격한 법칙성, 규칙성을 따집니다. 근데 이 작품들에서 그런 규칙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분방한, 막말로 이 석궁들이 정말로 자기 본인의 내면적인 이 창작 욕구, 창작 의욕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표현해간, 그러면서도 나한이라는 이미지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러면서도 법칙을 파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 이 나한별로 이 독특한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표현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의 경영은 후기에서 말기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 조각이 고려시대 후기가 되면 그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위엄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뺨이 통통한 그런 동글동글한 온화한 그런 상호라든지 그런 표현들, 또 이게 신체에서 좀 생략이 많이 된 단순화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고려 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략 일르게 보면은 이제 여말 선초까지 올라가고, 좀 늦게 보면은 그런 전통을 계속 이은 조선 전기의 조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500개를 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그 영월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은 이 산속에서 이 500나한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걸 만들 만한 돌을 또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조각 장인들, 다만 이제 어떤 이유에서 영월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나한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석조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화강암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한 돌. 하지만 창녕사터 인근에는 화강암이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창녕사터는 그 화강암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제 그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 창녕사하고 화강암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 거리 약 한 10km 됩니다. 그러니까 10km 이내에는 그 나한상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을 일일이 다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암석을 분석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암석이 이제 여기 송악산 일대가 된 거죠. 분석 결과 나한상의 재질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밝혀진 송악산의 화강암.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직선거리로 10km라곤 하지만
그 옛날엔 굽이굽이 산을 넘고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야 겨우 닿았을 곳.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겉표면은 이렇게 약해 보여도 조금 한꺼풀 뽑혀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선한 암석인데 지금 나한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일부분은 그냥 이 바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바람 많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모래가 부스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재질도 있어요. 직접 돌을 캐든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서 조각을 하든 500개의 나한상을 하나하나 만들고 옮기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석공의 제작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작품들에 있어서 특히 이 짜투리 돌이기 때문에 나한의 이미지를 각각의 돌에다가 각기 다른 나한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얼굴 표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얼굴 그 이목구비나 어떤 표정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나머지 그 상체나 아니면 그 하체에 크게 그 벗어날 만치 너무나 과장된 게 진도가 많이 나간 표현이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시킨 수준까지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조화가 그래서 있어 보입니다.